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올해 68세가 된 김종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종수 씨는 20여 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지금껏 혼자 아들 성민 씨를 키워왔습니다. 김 씨의 와이프는 아들 성민 씨가 중학생일 무렵 같은 회사 사람과 바람이 나서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였을까요? 김종수 씨는 그 후로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아들 성민 씨를 데리고 살아왔습니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와이프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론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 성민 씨는 김 씨가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자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 성민 씨는 어릴 적부터 운동에 소질을 보였었고, 김 씨는 아들 성민 씨가 운동선수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들 성민 씨도 김 씨의 바람대로 운동선수가 되는 길을 걷고 싶어 했죠. 그런 아들 성민 씨를 뒷바라지하며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온 김 씨였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아들 성민 씨와 먹을 아침밥을 준비하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다시 아들 성민 씨의 운동복을 빨래하고 남은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눈을 붙여야 할 시간이 되기 일쑤였죠. 그렇게 김 씨는 제대로 된 취미도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자신을 위한 여가 시간도 모두 양보한 채 아들 성민 씨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들 성민 씨는 어느새 30대 중반이 되었고 공사장에서 일한 지도 벌써 10년 차의 베테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운동에 소질이 있고 근면성실했던 아들 성민 씨였지만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했던 막노동이 아들 성민 씨의 천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늦더위가 한참이었는데 어느덧 찬 바람이 살갗을 스치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들 성민 씨는 일을 마치고 조금은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저녁 준비를 끝내놓고 식탁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 성민 씨의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 다녀왔어요. 오늘은 별일 없으셨어요? 아들 성민 씨가 먼지로 뒤엎인 작업화를 벗으며 김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TV에서 눈을 떼며 아들 성민 씨를 반겨줬습니다. 왜인지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이는 아들 성민 씨의 표정을 확인한 김 씨였습니다. 그래 왔니? 오늘도 고생 많았어. 근데 오늘은 일이 좀 늦게 끝났나 봐. 네, 공사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요즘 현장이 많이 바빠졌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는 계속 잔업하고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아들 성민 씨는 식탁에 앉아 시원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지쳐 보이는 표정의 성민 씨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김 씨는 말없이 성민 씨의 등을 토닥여 줬습니다.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김 씨였지만 감정 표현엔 꽤나 서툴렀던 김 씨였죠. 일하면서 물도 많이 마시고 조금씩 쉬어가면서 해.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 아빠가 밥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얼른 씻고 나와. 오늘은 그냥 아버지 혼자 드세요. 몸이 피곤하니까 입맛도 없고 먹을 힘도 안 나네요. 김 씨는 냄비에 담긴 김치찌개를 불 위에 올려놨고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일에 지쳐 힘들어하는 아들 성민 씨를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거야. 입맛 없더라도 끼니 거르지 말고 조금이라도 먹어. 아들 성민 씨는 김 씨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혼자 소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김 씨에게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성민 씨는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레 김 씨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왜?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고 이야기를 해? 김 씨는 김치찌개를 젓고 있던 손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뒤돌아 아들 성민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 씨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아들 성민 씨의 표정이 있었어요. 혼자 걱정과 근심을 앓고 있을 때 나타나는 성민 씨만의 표정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부모만큼은 알 수 있는 자식들의 표정이 있으니깐요. 저희 며칠 있으면 상견례잖아요. 그래, 이제 며칠 안 남았네. 너도 좀 긴장돼서 그래. 김 씨는 묘하게 흐르고 있는 무거운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김 씨의 미소를 보며 성민 씨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어요. 네,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사실 제가 오늘 퇴근길에 민지랑 전화를 하다 들은 게 있어서요. 민지네 부모님께서 제 직업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공사장에서 몸 쓰는 일을 하다 보니 그분들 기대엔 많이 못 미치나 봐요. 아들 성민 씨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얘기에 김 씨의 표정도 이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성민 씨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써 미소를 짓고 있던 김 씨였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자연스레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어요. 김 씨는 아들 성민 씨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민지네 부모님들이 민지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래? 민지한테 들은 대로 그대로 아빠한테 얘기해 줄래? 민지한테 직접적으로 제 직업이 문제라고는 얘기를 하신 건 아닌데 민지 얘기 들어보면 뭔가 눈치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직업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 민지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성민아,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어때서 그래? 아빠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진심인 성민이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을 여전히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남아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책임감을 가지고 매 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아버지 말씀대로 그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겁이 조금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상견례 자리에서 혹시나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올까 봐요. 민지한테 얘기 들어보니 부모님들이 한성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 씨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으니까요. 만약 본인이 그런 시선을 받게 된다면 그나마 괜찮았겠지만 자기 아들이 그런 시선들을 견디며 사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던 김 씨는 찌개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차리고 냄비를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곤 하나뿐인 아들 성민 씨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성민아, 절대 너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 땀 흘리며 정직하게 일하는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민지네 부모님들하고는 아빠가 잘 얘기할 테니 너는 자신 있게 나가면 되는 거야. 민지랑 너랑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며칠 뒤 상견례 자리에서도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있어야 돼. 알겠지? 아빠는 성민이 널 항상 믿는단다. 김 씨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아들 성민 씨는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물론 양가 집안끼리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결혼을 하는 당사자는 너랑 민지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 제일 중요한 건 너희 둘의 마음이야.
성민 씨는 김 씨의 따뜻한 말을 들으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긴장됐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해 보였어요. 네, 알겠어요. 며칠 뒤 상견례 자리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잘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아빠가 바라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아빠가 항상 우리 아들 응원하는 거 알지? 아빠도 조금 긴장되긴 하는데 다 잘 풀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자. 두 부자가 앉은 식탁에는 뜨거운 찌개의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김 씨는 아들 성민 씨에게 조용히 수저를 건넸습니다. 어느 조용한 가을밤, 쌀쌀하고 무거운 가을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식탁 위의 찌개처럼 서로의 마음을 따뜻이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쌀쌀한 가을 바람이 가로수 잎사귀들을 스치고 있었고, 그 잎사귀들은 낙엽이 되어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아직 따스했지만 그 속에 스며든 차가운 기운은 어느새 겨울이 성큼 가까워졌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시내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 작은 방 안에는 김 씨와 사돈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엔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 씨만큼은 왜인지 긴장되고 초조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안 사돈은 테이블 너머에 앉은 김 씨와 성민 씨를 힐끗 보며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은 오히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죠.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좋은 소식까지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안사돈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지만 그 속엔 김 씨와 성민 씨를 깔보는 듯한 묘한 눈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사돈분들도 만나 뵙고 두 아이가 결혼까지 앞두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 간의 긴장을 풀어보려는 듯 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로 우리 딸도 많이 바쁜가 보더라고요. 자꾸 신경 쓸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민지야, 결혼하려니까 생각보다 준비가 쉽지 않지? 안사돈이 민지 씨를 흘기며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민지 씨는 잠시 안사돈의 눈치를 보는 듯 머뭇거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신경 쓸 일이 많지만 성민 씨랑 같이 잘 맞춰가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신경 써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요. 아마 그럴 거야. 특히 너희는 아직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니. 결혼을 하려면 무엇보다 보금자리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상견례 자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집 얘기부터 꺼내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를 꺼내리라곤 생각을 못했던 김 씨였어요. 김 씨는 천천히 물을 마시며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자식들이 결혼할 때 금전적인 지원을 못 해줬고 둘이 대출받아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다들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정말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이도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김 씨의 입에서 대출이란 단어가 나오자 안사돈이 미간을 찡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근질거리는 듯 김 씨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대출이라니요. 보통은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게 보통 아닌가요? 사돈분의 친구들을 어떤지 몰라도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남자 쪽에서 집을 해왔거든요. 뭐, 서로 사는 수준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순간 아들 성민 씨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김 씨 역시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겉으로 티를 안 내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성민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준비해온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저희가 비록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절대 민지 고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희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 순간 바깥사돈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온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성실하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사위 될 친구는 요즘 무슨 일을 하신다 하셨죠? 그때 민지한테 들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안사돈의 무례한 태도를 보고 남은 상견례 자리가 너무 걱정이 됐던 김 씨였는데 바깥사돈의 더 무례한 태도를 보니 할 말을 잃은 김 씨였습니다. 너무나도 무례한 사돈들의 태도를 바라보고 있는 민지 씨의 표정도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민 씨만큼은 이미 이런 태도들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분히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공사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일당을 받는 잡부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팀장까지 달았고 일반적인 직장인분들보다는 괜찮게 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직업에 만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술자라고요? 말이 좋아서 기술자지. 옛날 말로 하자면 노가다 아닌가요? 힘도 많이 들 테오. 무엇보다 몸이 많이 상할 것 같은데. 우리 민지랑 결혼했는데 혹시 그게 다치기라도 해봐요. 우리 민지가 결혼하고 성민 씨 병수발이나 들 순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깥사돈의 노골적인 무시에 성민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길을 피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곱게 보진 않으리라 충분히 예상을 하고 나왔던 성민 씨였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본인의 직업을 무시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깐요. 아들이 대놓고 무시를 당하는 걸 목격한 김 씨는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속 시원히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아들의 상견례 자리니 어떻게든 참아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본인 때문에 아들의 혼사를 망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 씨의 눈 가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런 김 씨를 보며 제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건 민지 씨였습니다. 본인 부모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민지 씨였고 부끄러운 마음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민지 씨였어요. 방 안은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안사돈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바깥사돈의 말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씨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곤 하지만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 민지를 키웠고 민지를 은행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민지가 같은 은행원을 만나 결혼하기를 바래왔었고요. 솔직한 말로 성민 씨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지금 막노동을 하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본인이 무시를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자기 자식이 무시당하는 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돈들의 무례한 태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나 지켜보고 있던 김 씨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었어요. 참 촉망받는 선수였는데 대학교 때 본의 아니게 부상을 당하면서 꿈을 접게 됐고요. 물론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민지보다 돈도 잘 벌고
스스로 부족한 거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사돈들한테 무시를 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너무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네요. 그냥 저희 딸이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딸이 그래도 은행원인데 막노동하는 사람이랑 결혼한다 하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심정이니깐요. 아니 바깥 사돈 자꾸 막노동 하시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엄연한 기술자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현장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비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언제 비하를 했다고 하세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고. 이런 불편한 대화가 그 누구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건 민지 씨였습니다. 정작 민지 씨 본인은 성민 씨의 직업을 존중해주고 늘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는 성민 씨의 자세를 존경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대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민지 씨였기 때문입니다. 민지 씨의 표정이 창백해지기 시작하자 본인들이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 아차 싶었던 사돈들이었어요. 괜히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싸해진 분위기를 억지로 바꿔보려고 하더군요. 분위기가 좀 싸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자식들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는 즐거운 날 아니겠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서로 오해가 좀 쌓인 것 같은데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서로 오해도 좀 풀고 이야기도 다시 나눠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술을 마시자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김 씨였지만 어떻게든 상견례 자리를 조용히 끝내고 싶어 바깥 사돈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던 김 씨였어요. 김 씨도 그렇고 아들 성민 씨도 그렇고 체질상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잔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만 맞춰주려고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실 생각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는 상견례 자리이지 술자리가 아니니깐요. 자, 사돈도 한잔 하시고 성민 씨도 한잔 하세요. 성민 씨는 아직 젊은 사람이고 운동선수를 했다고 하면 이 정도쯤이야 거뜬히 마시겠죠? 제가 한 잔 줄 테니 받으세요. 네,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그럼 한 잔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은 마시면서 느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잘 마시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장인어른들 사람이 술을 주는데 처음부터 술을 잘 못 마신다고 빼는 건 예의가 아니죠. 자, 얼른 한 잔 합시다. 첫 잔은 원샷인 거 아시죠? 바깥 사돈은 단숨에 맥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숨도 안 쉬고 목구멍으로 술을 때려 넣더군요. 민지 씨가 그런 바깥 사돈에게 눈치를 주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바깥 사돈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술잔을 단숨에 털어넣은 뒤 곧장 다시 술을 따르고 있는 바깥 사돈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던 김 씨였죠. 김 씨가 더 술을 못 마시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아들 성민 씨를 데리고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술을 들이키던 바깥 사돈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 성민 씨에게 그만 마시라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최대한 바깥 사돈에게 맞춰주려 억지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민 씨였죠. 서로 간에 별다른 대화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몇 잔을 원샷하던 바깥 사돈이었고 이내 취기가 오른 듯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사돈은 이미 술을 많이 마셨지만 계속 잔을 들며 신이 난 듯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잔 더. 자네가 사위 될 사람이라면 장인어른하고 이 정도는 마셔야 하지 않겠어?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체질상 술을 잘 못 마시기도 하고 오늘은 또 중요한 자리니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박가사도는 갑자기 눈썹을 찡그리더니 테이블 위에 술잔을 쾅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자네는 이때까지 사회생활하며 술자리 예의도 배우지 못했나? 어른이 술을 따라주면 술을 잘 못 마시더라도 마시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야. 속으로 참을 인자를 몇 번이나 새기고 있던 김 씨였지만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자꾸 억지로 강요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사위될 사람이랑 술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를 하지만 아까 전부터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술 마실 사람들 많아요. 제가 지금 술에 환장해서 성민이랑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모름지기 술에 취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장인이들 입장에서 사위를 테스트해보고 있는 중이라고요. 성민 씨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본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는 박가사돈의 말을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김 씨였습니다. 그런 말을 꺼내는 본인은 술에 취해 상견례 자리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건지 상견례 자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던 김 씨였죠. 상견례 자리는 결혼할 아이들의 부모끼리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지 누군가를 테스트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할지 말지 유무를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분명 저희 아들이 술을 잘 못 마시는 체질이라 말을 했는데도 억지로 먹이고 계시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권하면 예의상 마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민이가 운동도 하고 공사 현장에서 기술자라고 했나요? 아무튼 공사장에서 일을 하니 술도 잘 마실 줄 알았지.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요. 아버님께서도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지. 박가사도는 김 씨의 말을 듣고 비꼬듯 얘기했습니다. 김 씨와 성민 씨를 완전 아래로 여기는 듯 깔보고 있었고 김 씨의 말을 들은 채 만체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좀 권할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고 드세요? 우리 딸 민지도 자기 아빠 닮아서 그런지 술을 좀 마시는데 성민 씨도 주량을 좀 늘려보도록 하세요. 앞으로 결혼할 거면 부부끼리 술도 한잔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다 우리 민지가 성민 씨 놔두고 밖으로 나돌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안사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뭐 지금 성민이 놔두고 민지가 바람이라도 피겠다고 선전포고 하시는 겁니까? 20여 년 전 와이프가 회사 사람과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이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깊이 파헤쳐지는 듯한 기분을 느낀 김 씨였습니다. 이 자리에 아들 성민이만 없었다면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김 씨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들의 혼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상견례 자리이고 아들 성민이가 민지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김 씨였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 내내 꾹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선을 넘는 사돈들을 더는 좌시하고 있을 수 없는 김 씨였어요. 김 씨가 큰 소리를 내자 사돈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곧 김 씨를 비웃듯 눈을 가늘게 뜨고 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성민이는 지금 저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저희가 허락 안 하면 절대 우리 민지랑 결혼할 수도 없다는 거 모르세요? 성민이가 우리 민지랑 결혼한다고 하면 사돈이야 좋겠죠. 은행원 와이프 만나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인데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 거 노리고 우리 민지한테 접근한 게 아닌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긴 하세요? 그럼 제가 우리 성민이를 제발 민지랑 결혼시켜달라고 애걸복걸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성민이도 떳떳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있고 자기 밥벌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 애예요. 성민이랑 민지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을 해서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이 상견례 자리에도 나온 겁니다.
민지가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도 물론 자랑스러우시겠죠. 하지만 성민이도 부족함 없이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있고 따지고 보면 월급도 민지보다 더 많이 버는데 이렇게 비굴하게 결혼 성사시킬 마음 없어요. 사돈들의 비꼬는 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김 씨였습니다. 최대한 차분히 대처하려 했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을 모욕하는 것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김 씨였어요. 김 씨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마치 그것을 꼬투리 잡으려는 듯 안사돈과 바깥사돈은 더 교묘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저도 한마디 해야겠네요. 예전에 와이프분이랑 이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혼자 나와 계신 것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 걸 보니 혹시 예전에 이혼하신 것도 설마 가정폭력이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시죠? 김 씨와 성민 씨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사돈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민지 씨도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뜨며 자기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돈들은 여전히 겉으로는 차분한 척하지만 동시에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김 씨와 성민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 씨의 손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고 상견례 자리가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 억지로 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깥사돈은 그런 김 씨의 표정을 보며 흥미로운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짚고 넘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죠. 혹시 진짜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이라면 성민이도 그런 걸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워낙 사돈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평소에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세요? 뭐라고요? 김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가정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 때문이었을 거라고 넘겨짚고 계신 겁니까? 사돈들은 그 자리에서 가볍게 웃기만 할 뿐 김 씨의 질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와 표정은 김 씨에게 더 모욕적으로 다가왔죠. 저희도 확인해야 할 건 확인해야죠. 근데 이렇게 쉽게 화를 내시는 걸 보니 저희 생각이 틀린 것 같지도 않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견례 자리에 혼자 나타나신 것도 큰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왜 이혼을 하셨는지도 알아야만 하는 거고요. 제대로 대답도 못하시고 화부터 벌컥 내시니 참 저희 민지가 앞으로 결혼해서 험한 꼴이나 당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참 걱정이 되네요. 사돈들은 더욱 김 씨를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김 씨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난 이후 김 씨 혼자 힘들게 성민 씨를 키우며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김 씨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성민 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왔던 김 씨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의 본인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낀 김 씨였고 자기 아들마저 모욕을 당하는 걸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잠시 동안 눈을 질끈 감았다 떴고 이내 말없이 조용히 일어나 성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곤 성민 씨의 손을 이끌고 그대로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성민 씨는 분노에 휩싸인 눈으로 사돈들을 바라보며 김 씨를 따라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런 김 씨와 성민 씨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돈들이었고, 김 씨와 성민 씨가 방에서 나가자 곧장 방 안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민지 씨였으니까요. 결혼을 앞둔 상견례 자리에서 본인의 부모가 저지른 결례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민지 씨였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자식 결혼을 망치지 못해서 어디 안달이라도 났어?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 내가 계속해서 눈치 줬는데 자꾸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냐고. 아니, 민지야. 엄마랑 아빠는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결혼이 어디 애들 장난이니? 따져볼 거 따져보고, 시험해볼 건 시험해봐야 네가 엉뚱한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 일이 없지. 엄마랑 아빠가 무슨 면접관이야? 성민 씨랑 아버님이 어디 엄마 아빠 회사에 면접 보러 온 사람이냐고. 내가 괜찮다는데 엄마 아빠가 왜 괜히 나서서 그러는 건데. 난 성민 씨 직업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사는 성민 씨의 그런 모습이 더 좋은데 왜 딸 결혼을 방해하고 있냐고. 집 문제도 그냥 나랑 성민 씨가 모아놓은 돈에 대출 더 받아서 사면 되는 거잖아. 아니 민지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집에 시집을 간다는 거야? 남자한테 꼬여도 아주 제대로 꼬였구나. 성민이 걔가 너를 세뇌시키려고 든 모양인데 저 집에 시집 가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더 잘 사는 집에 충분히 시집 갈 수 있는데 왜 저런 집에 시집을 간다는 건지 아빠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하겠다는데 엄마 아빠가 왜 그러냐고. 방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뒤로 한 채 김 씨와 성민 씨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두 부자는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김 씨는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말처럼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었다면 이런 모욕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아들 성민이에게 운동을 해보는 게 어떻냐 권유를 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던 건지, 복잡한 생각들이 끝없이 김 씨의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어요. 괴로운 건 성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김 씨를 욕보인 건 사돈들이지만 왠지 스스로가 불효자가 된 것만 같은 괴로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민지 씨를 사랑하는 본인의 마음엔 변함이 없지만 민지 씨의 부모님들을 보니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이라는 생각도 성민 씨를 괴롭게 만들었죠. 집에 도착한 후에도 둘은 한동안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늘 겪은 참담한 일 때문인지 서로 어떤 말도 먼저 건네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집안엔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고, 김 씨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들 성민 씨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성민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겪게 만드는 것 같아. 너한테 뭐라 해줄 말이 없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상견례 하기 전에 민지 씨 부모님들을 먼저 만나 뵙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너무 섣불리 결혼을 하겠다 결정을 한 제 잘못이에요. 그날 이후 성민 씨에겐 민지 씨로부터 하루에 1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인 부모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고 싶은 민지 씨였지만 성민 씨는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성민 씨의 집 앞으로 직접 민지 씨가 찾아왔고 눈물을 흘리며 대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성민 씨는 따뜻하게 민지 씨를 안아주며 민지 씨가 미안해할 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민지 씨를 미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고 성민 씨가 얘기를 하자 부모와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성민 씨와 꼭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던 민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상견례 날 이후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들고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민지 씨의 간곡한 부탁 이후 성민 씨가 다시 큰 고민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민지 씨 말대로 민지 씨네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민지 씨와 결혼을 할지 아니면 파혼을 하고 없던 일로 해야 할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김 씨의 머릿속도 여전히 복잡하기만 합니다. 며느리들 민지는 정말 마음 따뜻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들을 보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김 씨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나요? 아들 성민 씨와 며느리들 민지 씨가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고 며느리들 아이가 부모와 연을 끊을 각오까지 하며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막상 그 부모들은 정말 상상 밖의 사람들이라면요. 부디 김 씨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 김 씨와 아들 성민 씨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조언을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씨의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로 72세가 되신 안영희 할머니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안씨 할머니는 강원도 어느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부였던 남편과 함께 한평생 부지런히 일을 했고 아들도 키워내며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몇 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안 씨는 오롯이 혼자 남게 됐습니다. 안 씨 부부의 슬하엔 아들 재우 씨가 있었어요. 20살 때 서울로 상경을 한 이후 일이 바쁜지 고향에 내려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아들이었죠. 20대 때는 그래도 1년에 3-4번 정도는 안 씨 부부를 찾아왔지만 30대가 된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도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그런 아들 재우 씨에게 전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들 재우 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큰 성공을 꿈꾸는 야심에 차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씨도 그런 재우 씨의 꿈과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세상 누구보다 재우 씨를 믿고 있었던 안 씨였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창을 타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난 후 늘 절간처럼 조용했던 안 씨의 집 안이 모처럼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재우 씨가 근 2년 만에 고향집인 안 씨네 집에 찾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안 씨 할머니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어요. 아들 재우 씨에게 엄마의 정성이 담긴 따뜻하고 푸짐한 집밥을 선물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재우야, 이게 얼마만이니? 어서 들어와. 멀리까지 오느라 많이 피곤하지? 엄마가 맛있는 음식들 많이 해놨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밥부터 먹어. 동해안 바닷가 시골 마을에 있는 낡고 오래된 집이 오랜만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안 씨는 작지만 아늑한 거실에서
아들 재우 씨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부지런한 안 씨의 성격 탓인지 낡은 집이지만 집안은 언제나 깔끔했어요. 아들 재우 씨는 오랜만에 방문한 고향집을 둘러보며 추억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재우 씨가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가구들을 보며 본인의 어렸을 때의 모습과 젊었을 때의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재우 씨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을 보며 안 씨 할머니는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 얼굴을 오랜만에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네. 근데 재우야, 몇 년 전보다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구나. 요즘 사업이 많이 바쁘니? 그 누구보다 아들 재우 씨를 잘 아는 사람이 안 씨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안 씨만큼은 아들 재우 씨의 표정 속에 숨어있는 근심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아들 재우 씨의 얼굴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안 씨였습니다. 그런 안 씨의 말에 재우 씨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엄마. 요즘 정말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어요.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몸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사업이 잘 돼가고 있어서 마음은 즐거워요. 안 씨가 준비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둘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바닷가는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겨울이 찾아오곤 합니다. 얼마 전까지 분명 여름 날씨였지만 어느새 찬바람이 소매를 파고드는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런 서늘하고 추운 날씨에 안 씨가 준비한 따뜻한 차는 마치 재우 씨를 생각하는 안 씨의 따뜻한 마음처럼 재우 씨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있었죠. 재우 씨는 오랜만에 방문한 고향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생각보다 집은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네요. 집이 오래돼서 혼자 계시는 엄마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본인을 걱정해주는 아들 재우 씨의 말에 안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별로 불편한 점은 없어. 그래도 이 집에서 너희 아빠랑 결혼도 하고 너희도 키우고 했는데 내가 잘 돌보고 관리해야지. 재우, 너가 일이 바빠서 자주 내려오진 못해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돼. 안 씨의 말을 들은 아들 재우 씨는 살짝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 표정 속에선 왠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인위적으로 지어낸 표정인 것처럼요. 그래도 주택은 오래되면 점점 손볼 곳이 많아지잖아요. 집에 남자라도 한 명 있으면 이것저것 고장난 것들도 고치고 집도 손보면서 살 수 있는데 엄마 혼자 사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걱정이 되나 봐요. 그나저나 혼자 사신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외롭진 않으세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들 재우 씨의 말에 안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간 남편의 빈자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실 여전히 안 씨의 마음 속엔 늘 외로움과 먼저 떠나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벌써 10년이나 됐구나. 사실 너희 아빠 생각이 안 나는 날이 없어. 집안 곳곳에 여전히 흔적들도 남아있고 동네 어디를 가도 너희 아빠랑 함께 했던 추억들이 묻어 있으니깐 말이야. 그래도 엄마는 꿋꿋하게 잘 살고 있어. 봄이면 마당에 피어있는 꽃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가을이면 맑게 개인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면서 말이야. 소소한 일상을 얘기하고 있던 안 씨였지만 아들 재우 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긴장을 한 듯 소매를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내 숨겨왔던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서울에서 고향 동해안까지 내려온 이유이기도 했죠.
엄마,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제안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며 고생했던 걸 드디어 꽃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고 하는데 제 인생에도 드디어 그런 기회가 오나 봐요. 그런데 사실 자금이 좀 부족해요. 안 씨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재우 씨가 2년 만에 고향에 내려온 이유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에 서운한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어요. 안 씨는 차를 마시며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고심 끝에 대답을 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은행에서 대출은 안 받았어? 보통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거 아니야? 대출은 이미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어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못 빌려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사채를 쓸 수도 없어서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 한번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 있어요. 안 씨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재우야, 너도 알다시피 엄마한테 남은 건 이 집 하나랑 바닷가에 있는 텃밭들 뿐이야. 안 씨가 단칼에 거절을 하지 않자 무언가 가능성을 본 듯 아들 재우 씨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하는 사업이 잘 풀려서 성공하게 되면 이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을 사드릴게요. 앞으로 노후 걱정도 하지 않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 저한테 온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안 씨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본인에게 남겨준 유산이자 평생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들 재우 씨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고, 지금껏 남들처럼 아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확답을 내려줄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 재우 씨에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아들 재우 씨는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점심만 먹고 곧장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룻밤 묵고 가라는 안 씨의 부탁에도 일이 바빠서 안 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안 씨는 아들 재우 씨 앞에서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들 재우 씨를 배웅했습니다. 그날 밤 안 씨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선택이라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유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안 씨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 물어봤지만 고요한 방 안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찾아오고 무더웠던 여름도 끝이 나고 다시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어요. 안 씨가 오랫동안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있는 아들 재우 씨의 집에 머문 지도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낯선 도심 속 아들 재우 씨의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지만 안 씨에겐 그 전에 살던 낡고 오래된 고향집이 더 아늑하고 마음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재우 씨는 정말 밤낮 없이 바빴고 텅 빈 집에 안 씨 혼자 있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바쁜 재우 씨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 씨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손주 아이니를 돌보는 것도 오로지 안 씨의 몫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야 모르겠지만 나이가 70이 넘어 손주 아이니를 돌보며 청소와 빨래, 그리고 식사 준비까지 안 씨가 도맡아 하는 건 보통 중노동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도심 중앙에 위치한 비싼 아파트라고 하지만 안 씨는 나날이 외롭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봐도 높은 고층 빌딩과 삭막한 아파트 풍경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 곧장 눈앞에 펼쳐지는 넓디 넓은 바다가 그리웠고 매일같이 맡았던 바다 냄새가
그리운 안 씨였죠. 아들 재우 씨의 사업을 도와주고 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안 씨였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본인의 결정에 회의감이 들고 있던 안 씨였습니다. 그날도 아들 재우 씨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안 씨는 손주 아이니를 재워놓고 아들 재우 씨가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벼르고 벼러왔던 이야기들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재우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안 씨는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담고 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우야, 오늘은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꾸나. 엄마, 저 지금은 너무 피곤한데 내일 일어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재우 씨의 말을 들은 안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면 되니까 이리 와서 앉아봐. 안 씨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은 재우 씨는 방으로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되돌려 안 씨가 앉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재우야, 내가 평생 살았던 집이랑 텃밭들까지 팔아서 네가 사업하는데 보태줬어. 그런데 너는 매일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어떻게 엄마한테 신경 한 번 안 쓸 수가 있니? 엄마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친구도 한 명 없어. 모두 너를 위한 일이고 손주 아이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젠 정말 너희 집에 갇혀서 식모처럼 사는 기분이야. 엄마, 제가 엄마를 외면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죠.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이 딱 문턱에 걸려 있어요. 이 문턱만 넘으면 사업도 안정화가 되고 엄마랑도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이니도 제가 직접 챙길 수 있어요.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푸념을 늘어놓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 재우 씨의 뒷모습을 보며 안 씨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재우 씨는 늘 바쁜 일상에 쫓기고 있었고 아들의 집에서 안 씨의 존재는 그저 손주 아이니를 돌보고 이 집의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 외로운 아들 집에서 밤마다 잠들기 전 안 씨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남편의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갈고 넘는 본인의 신세가 처량하게만 느껴지는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안 씨는 손주 아이니가 잠에 들자 장을 보러 근처 마트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혹시 손주 아이니가 잠에서 깼을까 싶어 서둘러 아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횡단보고 앞으론 차들이 줄을 지어 신호에 멈춰 서 있었고 저녁 노을이 길게 밤하늘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손에 든 장바구니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던 안 씨였어요.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를 바라보고 있던 안 씨 눈에 익숙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안 씨의 아들 재우 씨였어요. 긴가민가 했던 안 씨는 눈에 힘을 주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바로 자신의 아들 재우였어요. 길에서 아들을 본 게 무슨 대수냐 할 수 있겠지만 안 씨가 그토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운전석 너머 조수석에 웬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아들 재우 씨와 그 젊은 여자는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재우 씨를 빤히 쳐다보던 안 씨는 재우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명 안 씨를 본 재우 씨였지만 안 씨를 본 채만 채하며 조수석에 앉은 젊은 여자와 대화를 이어나가는 재우 씨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둘의 표정과 몸짓만 봐도 즐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아들 재우 씨가 차를 바꾼 것도 알게 됐습니다.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안 씨 할머니가 봐도 정말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새 차였습니다. 안 씨의 마음은 순간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재우 씨가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 때문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아이까지 딸린 아들 재우 씨가 다시 여자를 만난다는 건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고, 이혼을 하고 아이까지 딸린 아들 재우 씨를 사랑해주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의 이해심에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외면했던 아들한테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집안 살림, 그리고 손주 아이니를 돌보는 일까지 본인한테 맡겨놓고 고급스런 외제차를 사서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여자친구한테 쓰는 시간의 10분의 1만 안 씨 자신한테 쓸 순 없는지, 그게 아니라면 이른이 넘은 나이에 손주 육아와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하는 안 씨를 도와줄 수는 없는 건지,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안 씨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혼란감에 주변의 소음은 점점 옅어지고 세상이 조용히 안 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우 씨는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던 안 씨에게 재우 씨는 현관문을 들어오자마자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안 그래도 제가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제가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했는데 어제 엄마랑 길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재우야, 넌 어떻게 엄마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본체만 체하고 그냥 갈 수가 있어? 엄마가 너한테 그런 존재야?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차 안에서 신호를 받고 있었고 엄마는 횡단보고 앞에 서 계셨으니까요. 신호가 바뀌면 바로 출발해야 하는데 차에서 내릴 수도 없고 해서 어제는 인사를 못 드렸어요. 변명을 늘어놓는 아들 재우 씨였지만 안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 안 씨의 표정을 빤히 쳐다보면 재우 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안 씨에게는 익숙한 아들의 표정이었어요. 안 씨의 고향집에 내려와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꺼내기 직전 재우 씨가 지었던 표정과 똑같은 표정이었죠. 뭔가 안 씨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안 씨였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일 괜찮으시면 엄마한테 지혜 씨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내일 저녁에 저희랑 같이 저녁 드시는 거 어떠세요? 재우야, 우선 여자친구가 생겼다니 정말 축하해. 그리고 같이 저녁 먹자고 초대해 주는 것도 고마워. 그런데 왜 엄마한테 이제야 말하는 거니? 너랑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한 번도 여자친구가 생겼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바쁘기도 했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늦었지만 내일 엄마한테 소개시켜드릴게요. 지혜 씨 보시면 엄마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아들이 다시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은 너무 축하해 줄 만한 일이지만 안 씨는 한편으로는 아들 재우 씨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 번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큰 상처를 받았던 재우 씨가 2번 상처를 받질 않았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이혼을 하고 자식까지 딸린 재우 씨에게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현실 또한 잘 알고 있는 안 씨였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를 처음 만나게 된 날, 다시 한번 안 씨는 묘한 혼란스러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딘가 큰 결점은 없어 보였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쎄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안 씨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어서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만약 아들 재우 씨가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느끼냐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안 씨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얻게 된 느낌일 뿐이니깐요. 하지만 안 씨의 그런 느낌은 꽤나 정확도가 높았고 살면서 이상한 사람을 미리 걸러내는데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안 씨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지혜 씨한테서 풍기는 알 수 없는 쎄한 느낌. 그 느낌이 틀리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아들 재우 씨가 안 씨에게 지혜 씨를 소개시켜주고 난 후 재우 씨와 지혜 씨는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우 씨로부터 지혜 씨를 처음 소개받은 자리 이후론 지혜 씨를 한 번도 못 봤던 안 씨였지만 그렇다고 아쉬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왠지 모를 쎄하고 꺼림칙한 느낌이 안 씨로부터 지혜 씨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재우 씨가 안 씨에게 내일 지혜와 같이 나들이를 가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우 씨한테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나들이를 가자고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지혜 씨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지혜 씨한테 너무 고마운 감정이 들면서도 처음 지혜 씨를 봤을 때부터 근거 없이 안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 안 씨였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가 본인을 이렇게 챙기는데 이유 없이 며느리를 멀리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고 있던 안 씨였죠. 지혜 씨가 아들 재우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집에서 아이니만 돌보고 있고 서울에 친구분들도 없으니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며 예쁜 경치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자면서요. 아들 재우 씨의 집에서 손주 아이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삶만 살고 있던 안 씨에게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혜 씨를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고부 갈등 없이 며느리 지혜 씨와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어머니,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경치 좋은 곳 구경도 하러 가요. 한동안 집에만 계셨다고 하시던데 앞으로도 제가 어머니 모시고 좋은 곳 많이 모셔다 드릴게요. 순간 안 씨는 새로운 가족 지혜와 함께 나들이를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재우 씨가 서울로 상경하면서부터는 가족끼리 나들이하는 친구들을 속으로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적 안 씨와 남편의 손을 잡고 설레는 표정으로 솜사탕을 건네봤던 어린 재우 씨의 표정도 떠오르고 신나는 마음을 주체 못해 차 안에서 쉬지 않고 즐겁게 떠들어대던 재우 씨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지혜야, 이렇게 엄마 생각도 다 해주고 너무 고마워. 오늘 점심은 엄마가 살 테니까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면 돼.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저희도 어머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같이 나들이 가는 거니까 정말 부담 가지실 거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재우 씨? 그럼요, 지혜 씨. 저희가 아들, 며느리 된 입장에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엄마, 내가 그동안 너무 엄마한테 무신경했던 것 같은데 이제 바쁜 일도 많이 끝났으니까 좀 더 엄마한테 신경 쓰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재우 씨의 차를 타고 호숫가 유원지로 향했습니다. 안 씨는 모처럼의 나들이라는 생각에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차 밖으로 보이는 풍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차는 멈추지 않고 한참을 달렸어요. 생각보다 멀리 가는 것 같아 너무 집에 늦게 돌아오게 되는 건 아닌가. 돌아오는 길이 조금 걱정이 됐지만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이 순간을 즐기고 싶은 안 씨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재우 씨의 차가 멈춘 곳은 안 씨가 생각지도 못한 장소였습니다. 안 씨 일행은 어느 깊은 산속에 위치한 큼지막한 건물 앞에 멈춰섰어요. 아니, 재우야, 오늘 호숫가에 있는 유원지에 간다고 안 했어? 근데 왜 이런 산속에 차를 세우는 거니? 운전하는 게 피곤해서 잠시 쉬었다 가려는 거야? 아니요, 저희는 그냥 갈 건데 어머니는 여기서 좀 쉬시면 돼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여기서 쉬는 동안 너희끼리 나들이를 다녀오겠다는 말이야? 어머니, 어떠세요? 이곳이 좀 마음에 드세요? 앞으로 쭉 지내셔야 할 곳인데 어머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위에 한번 구경해보세요. 경치도 좋고 새소리도 들리고 정말 자연 속에서 노후를 잘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어머니께서 여기에 계셔주시면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그곳은 호숫가 유원지가 아닌 산속 요양원이었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하는 나들이가 아닌 현대판 고려장이었습니다. 안 씨는 큰 충격에 휩싸여 말없이 멍하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말도 며느리의 말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마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안 씨였습니다. 나들이 간다더니 나보고 여기서 살아라고?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만이 안 씨의 머릿속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안 씨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재우야, 지혜야, 여기는 요양원이잖아?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를 이 외딴 산속에 버리는 거야? 안 씨의 말에 재우 씨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먼 하늘만 쳐다보다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지혜 씨가 저랑 결혼을 하면 저희 집에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제가 사업이 조금씩 풀리고 있긴 해도 아직 집을 하나 더 살 형편까진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지혜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도저히 엄마랑은 한 집에 살 수 없다고 하니 저도 어쩔 수 없다고요. 부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안 씨는 어떤 말을 해봤자 아들을 말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천하의 몹쓸 아들이 내뱉는 말을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아들을 위해 헌신해온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시간을 돌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안 씨였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것도 모두 아들에게 이용당한 것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가득한 과거일 뿐이었죠. 재우야, 너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지혜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지혜가 너한테 뭐라고 했길래 엄마한테 이런 몹쓸 행동을 하는 거니? 엄마가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전 한번 이혼도 했고 아이까지 달려 있어요. 그런 제가 어디 가서 지혜 씨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지혜 씨처럼 어리고 예쁜 여자가 절 좋아해 주는데 그런 지혜 씨를 포기할 순 없다고요. 넓은 마음으로 아들의 결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지혜야, 이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같이 살게 되더라도 엄마가 너한테 피해 끼치는 일은 없을 거야. 아니요, 어머니. 저는 제 피 안 섞인 이한이 하나만 해도 벅차요. 그런데 그 집에 이한이도 있는데 어머니까지 모시면서 같이 살 순 없어요. 저는 재우 씨를 사랑하는 거지. 이한이랑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 이후로 안 씨는 결국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안 씨였습니다. 외딴 곳에 고립된 느낌에 슬픔이 가득했지만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에 먼저 와 있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보려 애쓰고 있었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자식들이 찾아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안 씨 혼자만 찾아오는 자식도 없이 너무나도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온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고 있을 때면 안 씨 마음 속 깊은 곳에선 늘 서글픈 감정만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재우 씨를 위해 안 씨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결과는 결국 이렇게 외딴 곳에 혼자 버려지는 것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 씨가 어느새 요양원에서 지낸 지도 만 1년이 지나 있었어요. 안 씨는 요양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아들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안 씨에게 면회객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씨는 깜짝 놀라 누가 찾아왔는지 물어봤어요. 안 씨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아는 건 아들과 며느리뿐인데 그들이 본인을 찾아오리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1년 만에 만난 아들 재우 씨는 안 씨를 마주보며 근심 가득하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엄마한테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자한테 어울려서 엄마를 버렸던 것도 너무 후회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제 사업이 다시 어려워졌어요. 아주 많이요. 앞으로 요양원 비용을 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젠 여기서도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안 씨였어요. 부모를 한 번 버린 자식이 2번 버리지 못하는 법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안 씨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재우 씨의 예상과는 달리 전혀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 안 씨였어요. 그리고 안 씨는 무엇인가 결심을 한 듯 한참 동안 눈을 질끔 감았다 떴습니다. 안 씨도 정말 아들한테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사업이 망해서 찾아온 아들한테는 더더욱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이 요양원에서까지 나가라고 하면 안 씨한테는 정말 죽으라는 소리이니 더 이상 안 씨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이죠. 안 씨는 차분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용증을 꺼내들었습니다. 재우야, 너 이거 기억하지? 엄마가 평생 살던 집이랑 바닷가에 있던 텃밭을 팔고 너한테 사업자금 줬을 때 작성했던 차용증이야. 사업이 망해서 왔다는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내 몫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 발붙일 보금자리는 마련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안 씨였지만 놀랍게도 재우 씨는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눈치였어요. 그러곤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안 씨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차용증, 공증도 안 받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종이 쪼라기에 미련 못 버리셨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냥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이야? 방금 네가 나한테 한 말이 정말 사실이니? 그렇다니깐요. 그런 종이 조각 가지고 있어서 뭐 하시려고요? 가지고 있어봤자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대신 버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엄마랑 저랑 개인정보들 적혀 있으니까 남들이 못 보게 제가 잘 버려놓을게요. 아들 재우 씨를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안 씨였어요.
안 씨가 요양원에 지내는 동안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 씨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김 씨 할아버지였고 서울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를 하셨던 분이었죠. 안 씨는 가장 친했던 김 씨 할아버지한테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말 못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남들한테 부끄러워서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본인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았었다는 사실들을 말이죠. 그리고 김 씨 할아버지한테 그 차용증을 보여줬었어요. 아들 집에서 지내는 동안 다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아들 재우 씨에게 차용증에 적힌 내용대로 돈을 상환해달라 요구했던 일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들 재우 씨가 아무런 공증 없는 차용증은 쓰레기일 뿐이라고 안 씨를 세뇌시켜 왔었고, 안 씨는 정말 그런 줄만 알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호사를 했던 김 씨 할아버지에게 종이에 적힌 차용증을 보여줬더니 변호사의 공증이 없는 차용증도 얼마든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던 안 씨였습니다. 그리고 김 씨 할아버지로부터 혹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이 얼마든지 발벗고 안 씨를 도와주겠다는 확답도 얻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겠다면서요. 안 씨의 사연을 모두 알고 있던 김 씨 할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재우 씨를 바라보다 이내 큰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교묘하게 부모를 조종하려 드냐고 하면서요. 안 씨한테 저 할아버지는 누구냐 묻던 재우 씨는 김 씨 할아버지가 건네준 명함을 보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로펌에서 자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던 김 씨 할아버지였거든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사업이 망하고 나니 지혜도 저를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지혜는 저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제가 벌어오는 돈을 좋아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 여기저기서 빚 독촉을 하는데 지금 엄마마저 저한테 돈을 가져가시면 저한테는 정말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가 이때까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한테 빌린 돈 언젠가는 꼭 갚을 테니까 몇 년만 시간을 주세요. 안 씨는 차분히 아들 재우 씨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는 엄마 보고는 빈털터리가 된 채 여기서 나가라는 말이니? 너는 살아야 되고 엄마는 죽어야 돼. 내 몫을 내가 챙기는 것뿐이야. 억울해하지 말고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찾도록 하렴. 재우 씨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씨 할머니는 그런 재우 씨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김 씨 할아버지와 요양원을 산책하러 갔고 금수 같은 아들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얻은 교훈과 결단을 이제 실행에 옮길 일만 남은 안 씨였습니다. 지금까지 안 씨의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연을 제보받은 뒤 안 씨 할머니로부터 그 뒤의 이야기를 또 제보받게 됐는데요. 다음 주쯤에 그 사연을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씨 할머니가 근심과 걱정 없이 제2의 인생을 잘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격려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 씨 할머니에겐 그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은 없을 테니깐요. 그리고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